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잘못 잡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내리를 슬쩍 스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부분이거든요. 미술 교육이라는 것과 화가 교육. 그냥 무대를 간다고 다 화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더 좋은 일, 예술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워낙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미술 교육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냥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미술 교육이라고 그러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청구하기 곤란합니다. 그냥 저는 오늘 접근을 단순하게 미술 교육은 화가 교육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 만평 262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회동포 만평이님께 인사 올립니다. 2024년에는 꼭 땅 만평 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만평님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알고 계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미술 교육은 가능하지만 학교 교육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깔고 시작합니다. 저도 미대를 나왔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이라고 했을 때요, 어떤 비교 대상을 두었을 때 그것과 무엇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야 되는데, 예술 창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을 설정하기가 어렵죠. 남들 다 하고 누구나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예술가, 화가가 자기 그림을 설명할 때 알고 있는 것을 그렸다면 그건 자기 표절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모르는 것을 그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물감으로, 연필도 아닌 사진도 아닌 것이 손으로 그것과 흡사하게 그려낸 것, 어디서가 본 듯한 풍경, 그게 아니면요, 여행지에서 봤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상자가, 일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과 비교했을 때, 와, 나보다 훨씬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잘한다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정말로 실력이 좀, 기능이 정말로 뛰어나면 경외심까지 일어납니다. 정말 잘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어떤 대상을 잘 표현한 것들, 극적으로 잘 그려진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경외심이 일어나죠. 그런 것은 잘하고 있었겠지만, 예술에서의 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세계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잘과 이해 못함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미술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어떤 작품을 보고 잘 그렸다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대한 평가는 학교 교육과 교육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거 미술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제 개인적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미술계뿐만 아니고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창의성과 어떤 정서 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미술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하되 결과물로 성적을 매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과정을 잘 따라 했느냐, 수행 과정이 올바르냐 평가만 하면 될 것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짧은 제 생각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요, 학교 뒤에, 교실 뒤에 게시판에 그림을 잘 붙였습니다. 선생님이 뭐 그렇게 붙였었습니다. 이런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교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와, 잘했다 못했다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예술 가치에 대한 접근도가 너무 늦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좀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그리는 것이라고 교육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만들기 말입니다. 생각을 만들어야죠.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또 하나 더 지적하다면, 지적은 아니죠. 이게 이 얘기 물론 뒷부분 가면요, 화가의 작품과 그냥 미술품과의 구분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혹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미술 교육에 원근법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나 모르겠습니다. 만일 현재도 원근법이나 명암법 뭐 이런 거 입체감 등을 교육한다면 이거는 기능인 양성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떠올려 봅니다. 그럼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걱정스러운 것은요, 미술 시간이 입시 미술 교육에 밀려서 그냥 없어서도 되는 그런 과목으로 치부되는 게 못내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취득하야만 필수 과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이런다고 다 화가가 될 리는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화가 얘기 좀 해볼게요. 화가는 말입니다, 화가의 작품은, 화가는 남이 써준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비견되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노래하는 가수를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방법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었죠. 가수 조영남님의 대작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 작품이 누구 거냐, 누가 그랬느냐 했을 때, 조영남이 그린 거 맞다, 조영남 거 맞다라고 법에서 정리해 주지 않았었나요? 화가는 대작 작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림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할 턱도 없지만, 만일 그렇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다면요, 그것은 그렇게 시킨 사람이 예술가가 되고 맙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능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요, 시킴을 당하지 않지요. 완전 똥꼬집 부립니다. 실사례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트표나 전시가 끝나고 나면요, 좀 판매 부분 좀 신경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갤러리 관련자, 큐레이터가 되든 딜러가 되든 대표가 되든 결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서요, 다양한 디프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뭔가 첨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게 됩니다. 이럴 때요, 우리 화가님들, 예술가님들요, 알겠습니다만 남발합니다.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알았을 뿐이고 작품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이게 예술가로서의 당연한 일이죠. 예술가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자기 고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화가의 작품을 대중스타의 가수에 비교하면 말입니다, 직접 제작하고 연주하고 편곡하는 가수와 좀 닮아져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이들은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노래 부릅니다. 본인이 노래 부르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와 예술작품 분리되어 있죠. 작품을 예술가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작품의 뒷면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화가 본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죠.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예술 활동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느냐가 아니라 예술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작품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대중스타와 예술가의 차이점입니다. 대중스타는요, 본인이 튀어야 됩니다. 본인이 작품을 만들고 본인이 튀어야 돼요. 그런데요, 본인이 유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술가는요, 작품이 튀어야 됩니다. 작품이 살아야 됩니다. 작품이 폼나고 발전이 되어야 예술가의 가치는 훨씬 더 부각되게 되어 있죠. 그래도요, 여기서 좀 차이점, 영화 감독도 비슷하죠. 정말 좋은 영화라고, 뭐 좋은 영화라기보다도 대중성이 엄청나게 확보된, 다른 말로 하면요, 수익을 겁나 벌어들인 영화가 있다고 치면요, 그 영화 배우도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지만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엄청 유명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유명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그냥 좀 엄격히 말해가지고는 차이점은 많지만요, 예술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 선명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스타가 좀 다르죠. 대중스타 본인이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품이 우선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술가도 있어야 되고 작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대등하지도 않습니다.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가의 매니지먼트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작품 관리와 작품 마케팅. 흔히 말하는 마케터는요, 갤러리스트는요, 예술가에 대한 업자보죠. 그러니까 직접 보고 이해하고 결과를 바라보는 참관인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참관인은요, 직접 관여하지만요, 작품에 대해서 직접적이진 않죠. 결과를 바라보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 역할을 합니다. 사회에 유통시키거나 이것을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갤러리스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참관이어야 하지 관리자이거나 교육자가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관리의 의미는요, 작품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작품에 대한 것, 미술 교육은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미술 교육이 활성화되면요, 예술가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화, 국제화 되어져 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미술품이 외국에 나갈 때 너무 비싸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너무 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에 있는 활성화된 예술가의 이 작품은 너무 쌉니다. 지금 뭐 150억 정도가 비싼 건데 500억, 600억, 700억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300만 원 이하대 그림은 너무 비쌉니다. 미술시장에 초기 진입을 한 분들의 그림이 20만 원, 30만 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그림 20만 원이 아니라요, 30만 원이 아니라 좀 적당한 크기 10호, 20호도 30만 원, 50만 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 생각입니다. 진입 단계에서 말입니다. 쭉 그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술시장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짚는다면요, 진입 단계가 너무 쉬운데 진입된 작품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